안녕하세요. 2학년 5반 26번 이찬우입니다. 저는 지오대식 돔의 구조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차례는 서론과 지오대식 돔의 구조, 활용 사례,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먼지나 황사와 달리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인위적인 산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유해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 중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BC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에 및 폐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의 성분은 황산염 및 질산이 58.3%로 가장 많고 탄소류와 검댕이 16.8%, 광물질이 6.3%, 기타 18.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장시간 노출 시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표를 보시면 고농도 발생 일수 및 농도 최고치는 서울 기준으로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버크민스터 플러의 지오대식 돔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플러는 지오대식 돔을 고안하였습니다. 지오대식 돔은 지구의 유한 자원을 책임 있게 사용하자는 그의 철학을 대변합니다. 지오대식 돔은 삼연체의 성질과 구의 특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길이, 무게, 재료의 비용이 가장 최적화된 비율의 반구형의 자립식 지붕 구조를 빚어냅니다. 지오대식 돔은 구조적 한계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 강도가 증대됩니다. 직경이 3m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돔을 만들 수 있고 내부 지지대가 없기에 외부 면적에 거의 상응하는 최대한의 내부 공간을 제공합니다. 플러는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1960년 맨해튼 돔 계획안을 선보였습니다. 기후 조정을 염두에 둔 구상으로 거대한 공기막이 마천루까지 둘러싸고 도시블록 전체를 이상적인 기후 형태로 유지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입니다. 따뜻한 내부 공기 부력으로 지탱되는 투명한 경량 구조체는 현대 대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유토피아적 발상으로 평가됩니다. 평가됩니다. 그는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 미국관에서 이를 일부 구현하였습니다. 철제 파이프로 된 입체 골조와 그것으로 지탱되는 성형 아크릴판 2,000장으로 이상적 도시 구조체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오대식 돔의 구조입니다. 지오대식 돔은 플라톤 입체를 비롯한 여러 다면체들의 면을 삼각형화하고 그 입체 전체 모양을 구나 반구에 가까워지도록 한 입체입니다. 지오대식 돔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오각형 면 12개로 이루어진 정 12면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자면 각 오각형의 중간에 점을 놓고 그 점과 오각형의 각 꼭지점을 5개의 선으로 연결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점을 집어 올려서 12면체 주위에 있는 상상의 구에 접하도록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삼각형 면 60개를 가진 새로운 다면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돔을 구에 더 가깝게 만들려면 다면체의 면들을 더 자잘한 삼각형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이 삼각형 면은 건물의 하중을 구조 전체로 분배하며 이론상 이런 돔들은 매우 견고하고 튼튼해서 극도로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오대식 돔의 원리는 정 20면체에서 각각의 삼각형 내부에 또 다른 삼각형으로 나누고 발생하는 꼭지점들을 정 20면체 꼭지점들을 있는 구에 사상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정 20면체 각 모서리를 n등분하여 각 면을 n제곱개의 정삼각형으로 나눕니다. 이 도형을 부풀려서 모든 꼭지점이 구에 접하게
접하도록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오도록 만든 다면체를 n단계 지오대식 구면이라고 합니다. n이 짝수인 경우 이것을 절반으로 나눈 것을 n단계 지오대식 돔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는 탄소화합물 플로렌의 탄생에 큰 공헌을 하였고 플로렌의 이름도 버크민스터 플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다음은 활용 사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애플, 구글 등 세계적 기업들이 새로운 도시와 건축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건립 중인 구글 신사옥은 토마스 헤더윅과 비아케 잉겔스의 공동 작업물입니다. 이 건물은 실리콘밸리와 구글플렉스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물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투명 지붕이 눈에 띕니다. 투명 소재의 초록색 지붕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이 돔 형태의 지붕은 건물 외부의 먼지, 소음을 차단하고 쾌적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돔 내부의 공간은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 중심의 도시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의 더 스피어스입니다. 아마존의 더 스피어스는 지오대식 돔 형태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름이 40m, 높이가 30m로 12층 아파트의 그 크기가 비슷한 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돔의 내부에는 습도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 실내 환경을 유지해주고 공기청정의 기능을 하는 식물 사만점이 있습니다. 또한 돔은 유리로 되어 있어 식물들이 자라기에 매우 적합하며 실내 환경 속 외부 자연을 완벽하게 융합시켰습니다. 유리로 된 그 돔은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어 인간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지오대식 돔 구조는 매우 강하고 안정적이며 알려진 모든 선형 구조의 부피 대 중량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돔의 구조는 사면체의 성질과 구의 특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길이, 무게, 재료의 비용이 가장 최적화된 비율의 반구형의 자립식 지붕 구조를 보여줍니다. 또한 기둥이 존재하지 않아 돔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기 매우 좋다는 것도 그 장점입니다. 버크민스터 플로가 고안해낸 지오대식 돔은 도시의 인공 환경을 정비하는 하나의 건물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튼튼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미래에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심각하게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지오대식 돔을 사용한 건물을 짓는다면 시대적 장점과 신뢰적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멀지 않은 미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